자, 여러분, 우리 중요한 취득세 세율을 봅니다. 세율은 뭐 최소한 문제가 한 문제 나오고요. 자, 많이 나올 때는 두 문제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세율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별표시 당연히 하시고, 자, 별표시 뭐 세 개 부분이죠. 과세 표준 세율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별표 세 개입니다. 우리 취득세 뭐 납세 의무에 관한 그런 부분들, 자, 그런 부분들 당연히 별표시 세 개 하셔야 되고, 과세 표준과 세율도 중요하고 납세 절차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취득세에서 세율에 관한 것은 최소한 두 문제, 한 문제, 자, 많게는 두 문제가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먼저 여러분 취득세 세율은 자, 이렇게 용어 설명부터 간단하게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세율이 한번 보세요. 세율이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 비례세라는 게 어떤 건지 용어 설명을 잠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비례세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자,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쪽 함수 과세 표준이고 이쪽 함수가 세율입니다. 자, 그러면 세율이면, 자, 그러면요, 여러분 취득세는 이래요. 자, 과세 표준 금액이, 자, 취득한 가격이 과세 표준인데 취득 가격이 1억이든 2억이든 3억짜리든 취득세는 세율이요, 일정해요. 자, 이렇게 일정합니다. 1억 원짜리를 취득해도, 자, 예를 들어서 뭐 매매로 여러분 만약에 농지 아닌 토지라든가 일반적인 상가 건축물을 취득한다.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세 세율이 4%예요. 자, 2억 원짜리를 취득해도 4%예요. 10억짜리 취득해도 취득세 세율은 4%입니다.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해요. 이럴 때 세율을 우리가 뭐냐면 비례세율이라고 합니다. 비례세 또는 비례세율. 자, 그래서 비례세율은 대개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례세율 적용됩니다. 근데 과세표준 금액이 커지면서 세율이 높아지는 거, 이런 게 누진세율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표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누진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진세율. 자, 그래서 누진세율은 주로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그래요. 재산이나, 자,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그렇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예요. 자, 이렇게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누진세를 적용되는데, 당연하죠, 여러분들. 자, 1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 사람하고 10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 사람하고 재산세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자, 연봉 1억 버는 사람과 연봉 1,000만 원 버는 사람 소득세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로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누진세입니다. 근데 물론 취득세, 등록면허세뿐만 아니라 재산세하고 또 양도소득세 같은 것은 취득세나, 자,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이런 것들은요, 비례세율이 또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진세율을 기본으로 하지만 또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나중에 이것은 요약 정리할 때 이런 것들은 세목별 세율 구조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여러분 취득세는 비례세율이에요. 그러니까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해요. 근데 차등한다는 것은 뭐냐? 자, 그러면 취득 원인이요. 취득 원인이라든가, 자, 취득 원인, 뭐 매매로 취득했느냐, 증여받아 취득했느냐 등 취득 원인과, 그 다음에 또 과세 대상, 농지를 취득했느냐, 아닌 걸 취득했느냐, 또 납세 의무자, 비영리 사업자냐, 아니냐 등에 따라서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일반적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취득세 세율이 4%예요. 얼마짜리를 취득하든 4%. 근데 만약에 농지를 매매로 취득했다 그러면 미리 말씀드리면 3%예요. 취득세 세율은. 자, 그러니까 1억짜리를 취득해도 3%고, 자, 10억짜리 농지를 취득해도 3%고, 자, 20억짜리 농지를 취득해도 3%고요. 그러니까 과표 크기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하니까 비례세예요. 근데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 등과 또 지금처럼 과세 대상 등에 따라 차등해서, 농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세는 세율 구조가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는 세율이요, 일단 크게, 자, 이렇게 세 개 덩어리로 나눠져요. 취득세는 표준세율,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얘기해요. 그래서 지자체장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이 세율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세율을 우리가 표준세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취득세는 중과세율, 세율을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또 그 다음에 특례세율이요. 세율 특례세율 이렇게 해가지고 취득세 세율은 크게 세 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세율 시험에 자주 언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계속 최근에도 표준세율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올 때는 또 중과세율과 특례세율을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과세율 같은 것은 너무 디테일하게 공부하면 뭐 굉장히 어렵고 양이 많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냥 운에 맡기고 버릴 건 버리고 또 다음 주에 문제 풀이할 때 또 틈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표준세율과 특례세율 또 중과
중과세율의 큰 덩어리들을 공부할 건데요. 항상 취득세 세율은 크게 세 개 덩어리,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나눠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표준세율 있잖아요. 이 표준세율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인데 지자체장이 이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 더하고 빼고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취득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취득세 예를 들어서 유상거래로 매매 같은 유상거래로 일반적으로 농지 아닌 토지를 취득한다거나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4%예요. 상가나 이런 거 취득하면 그럼 취득세는 최대 그러니까 취득세는 플러스 50% 하니까 예를 들어서 6%, 또 최저 마이너스 50% 하니까 최저 2%까지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뭐 똑같은 어떤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와 제주도와 부산과 막 이렇게 다 세율이 다르냐? 탄력세를 각 지자체가 탄력세를 적용하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책적 목적으로 취득세는 모든 시도가 탄력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적용돼요. 다만 우리는 법령에 취득세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교재 07 취득세 세율에서 부동산 취득의 세율 있죠? 표준세율이요. 취득 원인 등에 따라 취득세 표준세율이 다양해요. 그래서 이 표의 내용과 동그라미 1번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과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주택을 특별히 취득했을 때 세율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2016년 개정세법 내용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먼저 표준세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취득세 우리 표준세율은요. 여러분 제가 지울 때는 몸을 푸시고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칭도 좀 하고 앉아 계신 곳에서 스트레칭 좀 하면서 여러분들 봅니다. 여러분 취득세 표준세율은 일단 세율은 제가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세율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기본적으로 취득세 세율을 우리가 외우셔야 되는데 여러분 취득세 세율을 어떻게 외울 것이냐. 보시면 제가 이거 외워야 되는데 무조건 26개 시험에서도 박스 안에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이렇게 쭉 해놓고 세율을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세율을 물어봤었는데 취득세 세율 외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느냐? 어떤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취득세 표준세율을 여러분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취득세 표준세율 암기인데요. 취득세 표준세율 암기 어떻게 암기하느냐, 여러분. 제가요 갑이라는 어떤 젊은의 스토리를 통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갑이라는 한 젊은 애가 있었어요. 어려서 조실부모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드라마나 영화나 어려서 조실부모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드라마나 영화는 뻔합니다. 어려서 조실부모했어? 그러면 그 이어지는 드라마 우리 특히 한국 드라마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그 어려서 조실부모한 주인공이 만약에 여자 주인공이다. 그러면 그 여자 주인공의 얼굴은 예뻐요, 안 예뻐요? 당연히 예쁘지. 그 여자 주인공은 나중에 성격이 쾌활 모드겠어요, 우울 모드겠어요? 그런 드라마일수록 쾌활 모드입니다. 그 여자 주인공이 남자를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지. 그 남자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지. 그런 드라마일수록 특히 여성들의 환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잘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남자 쪽 집안은 빵빵해, 안 빵빵해? 빵빵하지. 둘이 사랑에 빠지겠죠? 근데 남자 쪽 집안에서 반대를 해, 안 해? 당연히 하겠지.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이제 또 서로 용서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결혼하는 그런 스토리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얘는 남자예요. 여자 주인공이 있으면 그런 스토리로 가는 건데 남자 주인공입니다. 어려서 조실부모하고 형제도 없고 고아처럼 자라는데 충남 서산시 있죠? 충남 서산시에 친척 어른이 있었어요. 이 친척 어른은 옛날에 갑의 부모로부터 크게 신세를 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오늘날 잘 살게 됐기 때문에 이 친척 어른은 늘 갑이 마음에 걸렸어요.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갑을 수소문에서 찾게 되면 자신이 갖고 있는 농지 중의 일부를 갑에게 주라고 유언으로 유증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졸지에 충남 서산시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게 된 이 갑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을 암기하게 되는데 여러분요. 암기하게 되는데 일단 여기서 좀 전제로 설명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취득세는요. 여러분 취득세는 현재 지금 세율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현재 세율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등록세라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자, 등록세가 등기하면서. 자, 그래서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 내고 등기하면서 등록세를 냈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하러 두 번 신고하냐. 부동산 취득하면서 취득세도 신고하고 등록세도 신고하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취득세 현재 취득세를 내게 되면 여기는 등기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옛날에 취득세는 세율이 간단했었어요. 예전에는 취득세는 그냥 일반적으로 2%였어요. 2% 그냥 무조건 1%. 사치성 재산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다음에 배우는 사치성산이라는 게 아니면 2%였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등록세는 등기 원인 등에 따라 이 등록세 세율이 다양했어요. 등기 원인에 따라 매매냐 매매로 취득해서 등기하느냐, 증여받아 취득해서 등기하느냐, 원시 취득해서 등기하느냐 다 다양했어요. 자, 그런데 자, 이것을 통합했어요. 그럴 때 통합된 취득세 세율은요. 우리가 지금 암기 방법에서 외우는 이 암기 방법은 옛날 등록세 세율 암기 방법. 이게 이제 복잡했기 때문에 암기 방법을 동원해서 암기를 했는데 이 암기 방법은 제가 알려드린 지금 암기 방법은 옛날에 등록세 외웠던 이 암기 방법이에요. 등기 비용에 대한 암기를 해요. 자, 그래서 등기 비용에 대한 암기 방법을 통해서 이걸 외우고 여기다 무조건 암기 외운 거에다가 2% 플러스하면 통합된 취득세 세율이 된다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등기 비용에 대한 자, 우리 옛날에 등록세 세율 외웠던 것을 통해서 자, 우리가 거기다 무조건 2%만 플러스하면 되거든요. 자, 서산의 농지를 상속받게 되는데 제가 구체적인 지명이 이렇게 예에서 나오는 이유는 뭐냐? 제가 완전히 100% 날조한 게 아니라 베이스 온 더 스토리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픽션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는데요. 자, 가위라는 사람이 젊은 애가 충남 서산의 농지를 상속받게 돼서 그 고속버스 타고 서산 내려가면서 기분이 어땠냐면 너무 좋았어요. 삼삼했고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삼삼했고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자, 자기가 상속받게 된 농지를 바라보면서 굵고 뜨거운 눈물도 흘립니다. 자, 농군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이 농지에다가 무엇을 심을까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자, 얘가 농지에다 무엇을 심을까 고민하다가 무농사 짓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무농사만큼은 기차하게 지어서 외국산 농산물로부터 독립을 이루어보자. 그래서 무독립 8.15를 선언하고 농사를 당당히 잘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소문 쫙 났어요. 비록 정경영 못 배웠어도 유식하다고 소문 쫙 났어요. 유식이. 저희 아버지 발음을 하면요. 저희 아버지가 조카 윤석이라는 조카를 부를 때 야, 윤십이 어디 갔냐 이렇게 불러요. 저희 아버지 발음을 하면 유십, 20 이렇게요. 유십, 20. 그다음에 자, 얘가 농사 잘 짓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농어민 대회가 열렸는데 서산시 대표로 얘가 참석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어가지고 자, 참석해서 거기 점심 때 칼국수 얻어먹고 선물 하나 받았는데 원판 오리지널 영삼식의 선물로 하나 받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 외우시면 되는데요. 먼저 발음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338인데 요거 상삼팔로 발음합니다. 상삼팔로. 원판인데 원판 오리지널 원판인데 원팔로 발음합니다. 원팔로. 자, 그러면 앞에 거는 다 뭐냐면 앞에 거는 요게 다 자, 앞에 거는 다 요게 취득 원인입니다. 상속, 무상승계 취득, 유상승계 취득, 원시 취득,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등 자, 취득 원인이고요. 자, 여러분 세법은 대개 세율이 일단 1000분의 1 단위로 표시가 되는데 우리 자, 1000분의 3, 1000분의 8, 1000분의 8, 1000분의 15 이런 식입니다. 또 앞에 거는 예외적인 것에 대한 거 세율이고 뒤에 게 일반적인 것에 대한 세율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표준세율이 상삼, 앞에 거 예외적인 거라고 그랬죠?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삼, 1000분의 3이에요. 그러면 0.3%인데 자, 이건 등기 비용에 대한 걸 외운 거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2% 자, 세율을 옛날 취득세 세율을 플러스해요. 그러면 상삼 2.3%가 자, 2.3%가 1000분의 23, 2.3%가 되겠고요. 취득세 세율이. 상삼 8. 자, 요거 농지 이외의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삼 8, 1000분의 8, 0.8%에다 2% 플러스해서 2.8% 세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다, 상가를 취득했다, 일반적인 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상삼8 2.8%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독립 8.15 선언하는데 상속도 무상승계 취득이요. 상속을 제외한 증여나
기부 등으로 증여나 기부 등으로 취득했다. 증여나 기부받아 취득했다. 그러면 요 앞에 게 예외적인 거라고 그랬죠. 자, 비영리 사업자가 무슨 비영리 사업자가 누군지는 기본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학교법인, 정당, 종교단체 뭐 등등. 자,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아 취득하면 무동의 2.8%입니다. 자, 그래서 2.8%고 그다음에 일반 개인이 자, 일반인이 만약에 비영리 사업자 아닌 자가 비영리 사업자 아닌 개인이 일반적으로 만약에 증여나 기부 받아서 일반인 증여나 기부 받아 취득했다면 무동의 1.5 1.5%잖아요. 1000분의 15. 근데 여기다가 이건 등기 비용에 대한 거고 2% 플러스 하니까 자, 여기 몇 프로가 됩니까? 3.5%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개인이 자, 증여받아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 세율은 뭘 증여받아 취득하면 자, 3.5%입니다. 증여받아 취득하면 3.5%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자, 비영리 사업자 증여나 기부받으면 무동의 2.8%가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증여받으면 3.5%입니다. 자, 상속은 농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지만 증여 같은 경우는 농지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으로는 3.5%, 비영리 사업자면 자, 2.8%입니다. 유시기로 소문 짱 나는데 여러분 유상승계 취득인데요.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매매가 대표적이죠. 유상승계 취득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도 여러분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매매 교환도 유상승계 취득이죠. 자, 그래서 매매나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매매로 취득했을 때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세율이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십. 자, 앞에 게 예외적인 거죠. 농지를 매매나 교환으로 취득하면 유십 1,000분의 10이에요. 1,000분의 10이면 1%인데 여기다 2% 플러스 하니까 3%가 되겠고요. 자, 이 농지나 여러분 농지나 주택 이외의 자, 상가라든가 일반적인 토지나 이 건축물을 자, 매매나 교환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자, 유십 1,000분의 20 2%인데 여기다 2% 플러스해서 4%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상가나 일반적인 농지 아닌 토지를 자, 매매나 교환 등으로 취득하면 몇 프로가 된다? 4%입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농지를 교환에 의해서 취득했을 때 표준 세율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농지를 교환에 의해서 취득했다. 유상거래니까 유십에 10에서 농지니까 몇 프로? 3%예요, 여러분. 3%가 정답이었고 또 농지 이외의 토지를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은 농지 이외의 토지를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은 3%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는데 4%죠. 농지 이외면.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다음에 원시 취득입니다. 자, 원시 취득인데 건축물을 신축하는 거 원시 취득이죠, 여러분. 건축물 신축했을 때 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원시 취득인데 원시 취득인데 다만 신축했을 때뿐만 아니라 미리 말씀드리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했을 때 그때 취득세 세율 요 부분에 대한 취득세 세율도 요 같습니다. 건축물 신축했을 때하고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세율도 2.8%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축물을 자, 보세요, 여기. 건축물을 신축해요. 그러면 신축하면 원시 취득입니다. 건축물을 신축하면 원시 취득이니까 2.8%의 취득세 세율이에요. 1000분의 8에다가 0.8%에 2% 플러스해서 2.8%인데 건축물을 여러분 보세요. 증축하거나 개수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면적의 증가가 있다. 자, 이렇게 면적이 증가됐잖아요. 면적 증가가 됐을 때는 전체는 아니고 이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원시 취득은 아니지만 이런 때 원시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 세율을 정해요.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몇 프로예요? 2.8%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요. 건축물 신축했을 때 세율과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다는 것도 여러분이 꼭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영삼식이에요. 자, 여러분 받고 내려오는데 자, 공유, 합유, 총유물. 자, 여러분 공유물, 공유, 합유, 그 다음에 공유, 합유. 자, 총유물에 대해서 공유, 합유, 여기 공유, 합유물, 공유물이나
합유물, 공유물이라든가 합유물이라든가 자 민법이 배우죠. 공유합유 총유물 이런 것들 어떤 건지 공유합유 총유물에 대해서 여러분 분할로 인한 취득은 공유합유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세 세율은 자 0.3이니까 2.3%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스토리를 무조건 자꾸 처음에는 뭐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자꾸 반복하면 돼요. 자 여러분 상삼팔 무독립815 U1210 원팔 030에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됩니다. 상삼팔 무독립815 U1210 원팔 030이에요. 자 여러분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세율과 같은 거 골라봐라. 그러면 외우지 않고 있으면 맞출 수가 없어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세율 자 그러면 상삼하고 같은 거 자 뭐하고 같아요? 0.3하고 같고요. 상속으로 농지나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자 요거하고 같은 거 상삼8하고 같은 거 무독립8하고 같고 원팔하고 같고요 등등.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상거래 매매로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요 세율은 반드시 알아두면서 이런 것들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6회 시험 때는 예전에 26회 시험 때 26회 시험 때는 여러분들이 26회 시험 때는 요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 외우고 있어야지 이런 것들을 막 물어봤기 때문에 외우고 있어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자 저한테 배운 분들은 자 그 문제를 보는 순간 제 목소리가 들리면서 자 요 문제 상삼팔 무독립8 하면서 문제를 맞췄다고 합니다. 신나게. 자 여러분 교재를 보면 여러분 07 세율입니다. 부동산 취득의 세율 먼저 양가로 1번 표준세율에서 그 표를 봅니다.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어떻게 외우라고요? 상삼팔 요 얘기예요. 순서 바뀌었지만 상삼팔 상속의 상의 동그라미 8의 1천분의 28 8의 동그라미 농지일 때 1천분의 23 3의 동그라미 순서 바뀌었지만 상삼팔 이렇게 외우고 자 증여 같은 외 무상 취득은 무독립 8 1호요. 5의 동그라미 1천분의 35에서 5의 동그라미 1천분의 28 8의 동그라미 무독립 8 1호 이렇게 자 원시 취득 원자의 동그라미 8자의 동그라미 원팔 그다음에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공유물이란 경우 공자 동그라미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도 같이 갑니다. 얘들 1천분의 23 3의 동그라미 030입니다. 그 밖에 원인으로 인한 취득이요. 자 그래서 그 밖에 원인으로 인한 취득이라는 게 매매 같은 유상 취득을 얘기합니다. 유상 취득. 그래서 1천분의 40 농지일 때는 1천분의 30 이렇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둡니다. 자 유상 승계 취득은 매매나 교환으로 인해서 취득했을 때 세율을 같다는 것도 꼭 기억합니다. 둘 다 유상 취득이요. 동그라미 2번 주택을 근데 특별히 취득했을 때 유상거래 취득했을 때는 세율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자 주택을 다른 거 아닙니다. 주택을 유상거래로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 그러니까 자 요 유상거래해야지 그 유상거래 거기다가 그러니까 주택만입니다. 그래 거기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을 반드시 자 유상거래로 취득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택을 상속이나 증여 같은 무상 취득했을 때는 해당되지 않아요. 또 거래 과정에서 취득했어야 되니까 주택을 신축했을 때는 해당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거기 해놓고 유상거래니까 자 매매로 취득했을 때와 주택을 매매로 또는 교환으로 자 공매나 경매로 취득했을 때 이거 다 유상거래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공매로 취득했다, 경매로 취득했다, 주택을 매매로 취득했다, 교환해 취득했다 다 이거 같은 겁니다. 주택을 유상거래로 자 주택을 취득했을 때 세율입니다. 자, 그래서 교재 거기 여러분 유상거래 거기다 표시를 해놓으시고요. 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가액이 6억 원 이하일 때는 6억까지 주택을 유상거래 취득하면 매매나 교환, 공매, 경매로 취득하면 몇 프로요? 1천분의 10이니까 1%. 자,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9억까지 취득했을 때는 몇 프로요? 2%. 9억 초과는 주택을 취득하면 3%. 다 밑줄 그어놓고 상식처럼 반드시 알아둡니다. 시험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6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했을 때 1천분의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틀렸습니다. 6억 원 이하니까 몇 프로? 1%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바꿔서.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2016년도 개정세법 내용인데요.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배우자 김속 포함해서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대신 토지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했습니다. 요거 밑줄 쫙 열어서 4% 세율이 적용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요거 이런 얘기예요. 2016년 개정세법 항상 개정세법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자 어떤 사람이 토지는 갑이라는 사람 소유인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토지에 자 토지에 주택을 자 신축해서 주택을 이제 다른 사람 이 주택 소유자는 을이에요. 자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먼저 취득했어요. 그랬을 때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
그 갑소유의 토지를 이제 갑소유 토지를 취득하게 돼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해요. 그럴 때 종전에는 이것이 자, 요 토지를 취득할 때 요 토지 취득을 요 세율은 주택의 세율을 적용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이게 바뀌었어요. 이 주택 부속 토지를 나중에 취득하게 되면 이것은 일반적인 토지 취득세, 토지의 취득세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주의해서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뻔히 바꾸면 뭐 뻔하지 뭐 이때 주택을 취득하고 나중에 주택 부속 토지를 취득했을 때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바꾸겠죠, 여러분. 아니고 자, 일반적인 토지 세율을 적용합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양가로 이번 세율의 적용인데요. 농지가 뭐냐?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세율이 좀 낮잖아요. 자, 농지가 뭐냐는 읽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건 쭉.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을 때 세율이 낮았죠. 그 비영리 사업자가 누구냐? 줄 긋고 외우는 게 아니라 참고적으로 줄 절대로 긋지 말고 읽어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공유물의 세율 적용. 그래서 상속 외에 무상 취득 및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는 그 취득지, 지분. 자, 우리 공유자들은 지분이 있겠죠. 그 취득할 때 그 지분의 가액을 과세 표준에서 각각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살짝 밑줄 그어놓고 한번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공유물은 자, 공유자들 지분이 있겠고 그 공유자들 그 지분에 대해서 그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 표준에서 각자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증축 개수 또는 개수의 세율 적용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쭉 밑줄입니다. 건축, 신축과 재축을 제외하니까 뭐가 남아요? 신축과 재축을 제외하니까 증축이나 개수를 얘기합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신축과 증축 제외니까 그 건축이 증축 개수를 의미한다는 거 거기다 써놓고 자, 원래 신축과 재축은 원래 원시 취득이에요. 다만 자, 건축, 신축과 재축을 제외하니까 증축, 개축을 얘기합니다. 거기다 써놓으시고요. 증축, 개축 또는 개수로 인해서 자,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 그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뭐로 본다고요? 원시 취득으로 부하서 세율을 정하니까 2.8% 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건축물 신축했을 때 원시 취득이죠, 원래. 신축했을 때 세율과 건축물 증축 개수로 인해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같다는 거. 둘 다 원시 취득으로 부하서 세율을 정하니까 세율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를 거기다 써놓으시면 돼요. 동그라미 4번 옆에다가 자, 요 얘기를 여러분이 써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탄력세율. 지자체 상은 조례를 정한 바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을 자,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지자체상이. 그 다음에 중과세율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과세율 구조를 좀 제가 설명을 한번 좀 드리려고 합니다. 중과세율, 자, 어떤 거냐? 중과세율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중과세율도 세율 구조를 여러분이 한번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스트레칭을 하면서 여러분 몸을 좀 풉니다. 그리고 중과세율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좀 복잡해요. 중과세율이. 그래서 여러분 중과세율을 잘 한번 또 보셔야 되겠습니다. 취득세 중과세율 구조를 자 소개해 드립니다. 어떻게 자 중과세율 정되는지 이게 좀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면 취득세하고 옛날에 취득세하고 2010년도까지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있었는데 2011년도부터 이것이 통합이 되면서 있죠. 통합이 되면서 이것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복잡하게 되는 이 세율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야지 지금 현재 자, 이 중과세율 구조 말이요. 그냥 뭐 15%, 뭐 10%, 뭐 12%,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표준세율과 중과균세율의 4배 합한 세율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말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느냐? 자, 이 얘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먼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 등록세라는 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게 통합돼서 취득세로 통합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중과세율도 똑같아요. 자, 중과세율도 먼저 여러분 봅니다. 사치성 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지방세에서. 자, 사치성 재산이 어떤 건지는 이따 자세히 보게 될 건데 사치성 재산이 라는 것을 취득할 때 옛날에 취득세는요. 요게 10% 세율로 중과세를 했었어요. 사치성산. 자, 그런데 등록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없었고요. 중과세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매매 등으로 인한 경우, 매매로 인한 경우는 2%, 자, 증여받으면 1.5%, 자,
우리 U12시 무독립 815 우리 아까 외운 거 표준세율 상산팔 무독립 815 U12시 원팔 영삼식에는 옛날 등기비용에 대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 식이에요. U12시 무독립 815 원팔 자 그래서 0.8%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세율이 이렇게 적용됐었어요. 자 그랬는데 등록세 세율이 이게 통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된 취득세에서는 살성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자 몇 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12%요. 그 다음에 증여받으면 자 11.5%. 자 원시 취득했을 때는 살성산을 그러면 자 10.8%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 원인 등에 따라 즉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이 통합된 세율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겠죠. 아 그러니까 복잡하게 보이니까 이것을 뭔가 통일적으로 규율할 말이 없을까. 그래서 이걸 통일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 보세요. 말을 만들어냈어요. 취득세 표준세율 법령에서 적용되는 아까 우리가 외웠던 통상적인 취득세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이란 말을 만들어냈어요. 취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조정하는 세율을 만들어냈는데 법에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1,000분의 20 2%예요. 자,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에 4배, 100분의 400,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입니다. 그러면 종전과 자, 요런 것들이 이렇게 복잡한 요것이 딱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볼까요? 유상거래로 만약에 유상거래로 매매로 등 유상거래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표준세율은 4%잖아요. 그죠, 여러분? 4%. 그러면 보세요. 4%에다가 중과기준세율 2%에 4배니까 2, 4, 8, 8%죠. 자, 그러니까 매매로 살성산이라는 것을 취득했을 때는 이거 합치니까 12% 되잖아요. 12%.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딱딱 다 해보면 증여받았을 때 아까 외웠던 거 뭐 이런 것들 다 해보면 딱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거 말을. 자, 그래서 결론만 알면 돼요, 우리는. 자, 여러분 결론만 딱 외워요.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취득했을 때는 사치성산이 어떤 건지는 아셔야 되는데 그건 좀 이따 보고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어떤 세율이 정되느냐?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에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이 몇 배?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한다. 이렇게 딱 알아둬요. 자, 그 다음에 또 취득세 중과세는 또 크게 3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과밀억제권역 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중과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밀억제권역 그러면 어디냐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수도권, 우리나라는 경제력과 인구가 어디에다 몰려 있어요? 수도권에 모여 있어요. 수도권 그러면 서울, 인천, 경기도를 말하는데 여기에 모든 인구와 경제력이 다 집중되어 있잖아요. 자, 그 수도권을 우리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으로 나눕니다. 또 그랬을 때 똑같은 우리가 수도권도 서울, 인천, 경기도 뭐 가평 같은 데하고 연천군 같은 데하고 서울하고는 틀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놨을 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 전 지역과 자, 과밀억제권역이 어딘지는 법령에 쫙 나와 있지만 자세히 알 필요 없어요. 서울 전 지역과 그 주변 위성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뭐 인천에서 물론 제외되는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성남, 그 다음에 남양주 일부 제외되는 지역이 있고 또 그다음에 뭐 구리, 뭐 부천, 뭐 이렇게 고양시 제외되는 지역이 있고요. 뭐 등등 이렇게 서울과 그 둘러싼 위성 도시들을 얘기합니다. 수원이라든가. 자, 이런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중에서도 인구와 경제력이 고도로 집중된 지역이잖아요. 이런 데서 자, 예를 들어서 공장이 새롭게 지어진다거나 늘어난다거나 또 아니면 이런 과밀억제권역에서 뭐 본점용 빌딩이 새롭게 지어지거나 늘어나거나 그러면 인구 집중 경제력 증책이 더 심화되기 때문에 중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어쩌고저쩌고 뭘 했다. 자, 그러면 옛날에 취득세는 6%로 중과세를 했었어요. 근데 옛날에 등록세는 또 중과세를 안 했어요. 그래서 유상거래로 인한 경우 2%, 증여받으면 1.5%, 자, 원시취득하면 0.8% 이런 식으로 적용됐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짬뽕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상취득시는 몇 프로가 돼야 돼? 8%가 돼야 돼. 뭐 그다음에 뭐 증여받았을 때는 7.5%가 돼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또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 말을 또 만들어냈어요. 자, 봅니다.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 신증설 등을 하거나 등등 했을 때 과밀억제권역 내 중과세요. 어떻게 중과세하느냐? 취득세에서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 중과기준세율은 2%라고 그랬죠? 중과기준세율에 자, 2%에 몇 배요? 요거 2배로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입니다. 그래서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에 자,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합한 세율로 중과세를 합니다. 중과기준세율의 2배요.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딱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만 알면 돼요. 우리가 자, 과밀억제권역 내 어쩌고 나왔다 그러면 자,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이 몇 배로 중과세한다? 2배로 중과세한다는 거 딱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봅니다. 대도시 내 중과세가 나와요. 자, 대도시 내에서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는 여러분 보세요.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역적 원역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애초에 과밀역적 원역이라고 하지 무슨 저 법령에 항상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대도시 내 하고서 가로 안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역적 원역을 말한다. 이렇게 항상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왜 애초에 그럼 과밀역적 원역으로 하지 왜 용어를 달리 했느냐면 자 그럴 이유가 있어요. 대도시 내 중과세는 옛날에 취득세에서는 중과세를 안 했어요. 중과세를 안 하고 그래서 2%였어요. 근데 옛날에 이제 과밀역적 내 중과세는 옛날에 취득세가 이제 중과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도시 내 중과세는 옛날에 이 사안은 중과세는 안 했던 사안이에요. 근데 등록세에서는 또 중과세를 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유상취득 시 6% 뭐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쭉 중과세를 했었어요. 등기 원인 등에 따라 중과세율이 달라요. 옛날에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세를 했었거든요. 등록세를 옛날에 등록세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세를 했었어요. 그래서 표준세율이 2%면 2, 3은 6 이런 식으로 뭐 1.5%면 1.5%에 3배 뭐 이런 식으로 중과세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걸 배경적인 거 몰라도 돼요 우리. 배경적인 왜 이렇게 복잡한 말이 나왔는지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처음에 우리는 바로 그냥 결론만 알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합쳐지면 이제 8%가 오다고 유상취득시 또 뭐 그 증여받았을 때는 또 이렇게 세율이 또 원인에 따라 다양해요. 복잡한 것을 또 한마디로 규율하기 위해서 여기 보세요. 대도시 내 중과세는 취득세 어떻게 중과세하느냐?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있죠.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2%죠 이거 중과 기준세율에 2%죠 중과기준세율에 자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자 여기 봅니다. 2배를 자 보세요.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자 뺀 세율로. 자 이것도 이제 하면 딱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결론만 알아두세요. 이런 배경하에서 이런 복잡한 말이 나왔다는 것만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 결론입니다. 하여튼 취득세에서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는 어떤 세율로 중과세한다?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 몇 배? 4배 합한 세율로. 과밀역적 원역 내 어쩌고 나왔다. 그러면 과밀역적 원역 내 어쩌고 나왔다. 그러면 과밀역적 내 중과세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 몇 배? 2배 합한 세율입니다. 대도시 내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중과세 어쩌고. 대도시 내 나오면 어쩌고 나오면 자 결론이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보다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결론만 딱 알아둡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교재 양가로 3번 취득세 중과세율 자 별장, 골프장, 고불악장, 고급선박, 고급택 이게 이제 사치성산이라는 거거든요. 좀 이따 또 설명드립니다. 자 이런 사치성산을 취득했을 때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이 몇 배? 4배 합한 세율로요. 그 다음에 과밀역적 원역 내에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과밀역적 원역 내에서 공장 신증설하기 위해서 일정한 사업용 과세물을 취득하거나 하여튼 과밀역적 원역 내 어쩌고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 몇 배? 2배 합한 세율 외워둡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을 하거나 지점분 사무소 설치하거나 대도시 바깥에서 내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 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여기 대도시는 과밀역적 원역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취득하거나 또 대도시 내에서 공장 신설 증설함에 따라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어떻게 중과세한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한다는 거 아셨죠?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딱 먼저 어떻게 중과세하는지 딱 알아두고 크게 3가지로 딱 나눠서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별장 등에 대한 중과세.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사치성 재산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사치성 재산이 어떤 건지 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을 때, 자, 취득세를 중과세하는데 어떤 게 사치성 재산이냐? 이걸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또 봅니다, 여러분. 자, 사치성 재산이 어떤 건지 제가 좀 소개를 쭉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치성 재산이 어떤 거냐. 자,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이렇게 스트레칭 항상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제가 오리엔테이션부터 말씀드렸죠. 목 운동부터 어느 곳에 계시든 이렇게 반대로도 돌리시고 예. 자, 허리도 이렇게 자, 공부할 때 제일 취약한 부분만 제가 이렇게 스트레칭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지개 한번 이렇게 딱 하면요. 원래 우리가 하품하거나 기지개 하면 피곤할 때 하잖아요. 그러면 자 공부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수업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 하품하고 있으면 강의할 때 김이 팍 셉니다. 그렇지만 그 하품함으로 인해서 그 피로가 이렇게 좀 풀린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리적으로 그렇게 한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되고 자 봅니다. 우리 사치성 재산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지방세에서 사치성 재산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취득했을 때는 아까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 몇 배? 4배 합한 세율로요. 근데 어떤 게 사치성 재산이냐? 그러면 한번 봅니다.
살성산이라는 것은 별장이에요, 별장. 자, 여러분 별장이라는 것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별장과 일반 주택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자, 여러분 꼭 별장이라고 그래서 산간, 해변, 휴양지 같은데 자, 경치 좋은 곳에 멋진 집이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자, 주민등록 전입이 안 돼 있고요. 가끔씩 누구를 은밀히 만날 때만 이용한다던가 그럼 뭐가 된다? 별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별장과 일반 주택을 구별하고요.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자 그런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별장이라고 합니다. 별장. 그다음에 고급 오락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고급 오락장이 어떤 건지 우리 교재에 쫙 나와 있지만 자세한 것은 알 필요 없어요.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 곳, 슬롯머신 없어, 캬바레, 나이트 막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또 교재 보다 보면 특수목욕장 이렇게 돼 있어요. 특수목욕장이라서 고급 스파 시설이 설치된 게 아니라 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결혼하신 분들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남자가 목욕하러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여자가 뭐 같이 바로 뒤따라 들어오는 목욕장 뭐 이런 걸 상상하시면 돼요. 자, 하여튼 그런 게 고급락장, 특수 목욕장입니다. 하여튼 등등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 곳, 슬롯머신 없어, 캬바레 나이트 등등을 얘기합니다. 고급락장, 살성산입니다. 취득할 때. 그 다음에 골프장이요. 골프장도 살성산입니다. 그래서 골프장도 살성산이고 이건 회원제로 운영되어지는 골프장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중과세 대상이지 간이골프장이라든가 대중골프장 같은 것은 살성산이 아닙니다. 골프장은 뭐 신설 증설할 때 골프장은 이제 중과세를 하여 자 나중에 또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이 있어요. 고급 선박.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선박인데 시가 순액 1억 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얘기해요. 그 요건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영업용 선박이나 연구용 학술용 선박은 제외돼요. 그래서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 주택이 있어요. 자, 이거 멋진 집이 아니라 고급 원자재 사용한 집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이 있어요. 그 요건이 고급주택의 요건이 시험에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 고급주택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주택이요. 요거 살성산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고급주택은 어디서만 중과세하냐면 다른 데서는 중과세하지 않고 요 고급주택은 취득할 때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합니다. 그래서 고급주택은 취득할 때 취득세에서만 자 여기 안 써지네. 자 취득할 때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합니다. 자 다른 세목에서는 중과세하지 않고 취득할 때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강조드릴 거예요. 재산세 같은 데 가서 재산세 같은 문제에서 자 고급주택을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중과세한다. 무조건 틀려요. 자 고급주택은 어디서만 중과세한다? 취득할 때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별장부터 여러분요 고급 선박까지를 중과세하는 세목이 있어요. 재산세에서는 이런 것을 보유할 때 중과세, 고급주택 빼놓고 나머지 보유할 때 중과세예요. 근데 별장부터 고급주택까지 다 중과세하는 세목이 있는데 취득세가 그래요. 취득세는 자 얘네들 5가지를 취득할 때 다 중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있죠.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이런 사치성 재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중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과세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등기 등록할 때 중과세한다 무조건 틀립니다. 자 등록면허세는 사치성 재산 오해할까 봐 또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없다. 자 그래서 사치성산이 어떤 거냐 반드시 5가지는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주택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여기다가 슬쩍요 사치성산이라고 속이는 게 있어요. 근데 사치성 재산 아닌 거예요. 슬쩍 속이는 게 있는데 자 시험에서는 별장, 자 골프장, 골프 회원권을 취득할 때 중과세 한다고 해요. 골프 회원권은 사치성산 아니에요. 또 이런 거 아니고요. 사치성산이 아니고 또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 같은 거 취득할 때 중과세 한다고 그래요. 골프 연습장은 시설물이지만 취득세 대상이긴 하지만 사치성산 아닙니다. 또 시험에서 뭐 고급 승용차 취득할 때 중과세 한다고 속여요. 고급 승용차 아닙니다. 또 고급 뭐 항공기 같은 거 취득할 때 중과세 한다고 속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치성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골프장이 사치성산이지 골프 회원권, 골프 연습장 이런 건 사치성산이 아니라는 것은 반드시 또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별장 등에 대한 중과세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별장 등에 대한 중과세 나오는데,
예, 자 살성산에 대한 거 일단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별장 등에 대한 중과세 한번 거기 살짝 봅니다. 살성산인 별장, 골프장, 고락장, 고급선박 및 고급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세율은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과 표준세율과 중과세율 몇 배요? 4배 합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거기 봅니다. 별장 밑줄이고 당연히 몇 배 중과세 하느냐는 그다음에 별장, 골프장, 고급택, 고급락장, 고급선박을 2명 이상이 구분해서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도 포함한다. 즉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 자 왜 중과세 하느냐 뭐 이런 거 읽어보면 돼. 지나친 낭비 풍조 억제하고 어쩌고저쩌고. 자 그다음에 살성산. 그다음에 양가로 1번 어떤 게 살성산이냐 이제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별장부터 나오는데 제가 써드린 이런 내용 정도를 그냥 아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들이 출제될 가능성은 뭐 높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에 대한 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제가 여기 별장부터 살성산 별장에 대한 것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쉬겠습니다.